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토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그 간헐적 단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소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살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이 지금 찌고 있어가지고 이 간헐적 단식을 다시 열심히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전에 했었던 그 간헐적 단식이 실제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하루에 딱 6시간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이제 딱 끝마치면은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시부터 6시까지 먹고, 그리고 이제 6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그러니까 한 18시간 정도 안 먹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실제로 살이 빠지기는 빠지더라고요. 6시간 동안은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막 많이 먹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먹어도 6시간만 먹고 참으면은 살이 빠지기는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그거를 잘 못 지키다 보니까 살이 막 드릅드릅 이렇게 또 찌고 있어가지고 다시 간헐적 단식을 열심히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살을 빼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살찌는 데 있어가지고 천천히 또 찌거든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해가지고 살을 빼면은 먹기 시작하면은 거의 막 엄청나게 빠르게 살이 이렇게 또 붙더라고요. 운동도 이제 병행을 하면서 살을 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나이 들어서 운동하려니까 힘들고 막 귀찮고 막 그래. 그래도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독일 내에 있는 미군 있지 않습니까? 미군 5천여 명을 감축을 하기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결정을 이렇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독일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독일에 주둔을 하고 있는 미군이 대략 한 4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4만여 명 중에 한 5천여 명을 지금 철수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6개월에서 이제 12개월 내에 5천여 명을 지금 철수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미사일을 원래는 이제 독일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억제력을 위해 가지고 토마호크 장거리 미사일을 독일에다가 이제 배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이건 역시 취소가 되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 독일에 있는 미군들을 이렇게 또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란의 전쟁과 그리고 이제 관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미국하고 유럽이 관계가 좀 지금 별로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 가지고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유럽이 자국 방어를 위해 가지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해오면서,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독일 총리랑 최근 들어가지고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삐져가지고 독일 총리랑의 갈등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미군들을 이제 철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미군 철수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공격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독일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이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신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군대를 확장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무기 인프라, 군대 인프라 같은 것들 이제 구축을 할 이제 필요성을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독일이 지금 자동차 산업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동차 산업들에서 무기 같은 거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막 그런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독일 무섭거든요.
독일이 이제 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고 국방력을 더 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와 그러면은 예전처럼 독일이 또 이제 무서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독일한테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떤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푸틴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독일에서 미군들을 빼고 미사일 배치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좋은 신호를 지금 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러다 보니까 푸틴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토 그리고 이제 폴란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이제 동맹이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폴란드에서는 이 폴란드가 딱 러시아랑 그리고 이제 유럽 딱 이제 중간에 이렇게 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토 동부 전선의 안보 공백을 지금 폴란드는 이렇게 또 걱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배치를 지금 취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미사일을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을 한 데 있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삐진 게 많아서이다. 라고 하네요. 정치적으로 독일의 총리랑 좀 이제 별로 안 좋은 그런 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독일한테 갑작스럽게 뭐 군대를 빼버리고 뭐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를 하려던 거 뭐 취소를 이렇게 또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토의 동맹이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개인적인 감정을 자신의 그 대통령직을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넣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의 적대 행위가 종료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제는 끝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공격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공격을 이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적대 행위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교전이 이제 종료가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부터 이란이나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마이크 존슨 이제 하원 의원장한테 서한을 이렇게 또 보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랑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휴전 상태다라고 하네요. 4월 7일에 이제 휴전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2주간만 이제 휴전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봤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주가 끝나기 바로 전에 최후 통첩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너네 이 평화협정 빨리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아주 다 박살을 내버리겠다. 라고 이제 최후 통첩을 이렇게 또 줬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소프트 따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always 치킨 사우드 이렇게 또 해가지고 휴전을 더 연장을 이렇게 또 해주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이번 전쟁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적대적인 그런 행위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교전은 없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이제 지금은 교전은 종료가 되기는 됐지만 그런데 필요에 따라 가지고 군사 행동은 다시 재개를 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은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선언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정치적이랑 그리고 이제 법적 배경이 이제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이러한 법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 권한법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War Power Act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60일 이상 군사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네요. 60일로 이 전쟁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독단적으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60일이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그러니까 그 군대를 전부 다 되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휴전을 4월 7일에 이렇게 또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60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때 이제 끝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거기 이제 군인들을 다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 이렇게도 이제 기사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클럭을 리셋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란이랑 네, 적대적인 그런 행위를 종료를 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리셋이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조용히 있다가 휴전 상태로 이렇게 돼 있다가 다시 공격을 뭐 전쟁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시 60일이 예,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주장을 하지 않을까 나중에 나중에 또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리셋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 봐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끝나지가 않았고 그리고 지금 60일이 지났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네, 4월 7일부터 휴전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전쟁이었다. 그리고 내가 선언을 한다. 이제 전쟁은 적대적인 행위가 끝났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이렇게 했다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네,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겠죠. 트럼프 대통령님, 네, 미국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이 지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리셋을 하면 되겠네. 근데 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리셋이 된 것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이랑과의 뭐 적대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언을 이렇게 또 하긴 했지만 모릅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꼼수가 또 이제 막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피릿 항공 있지 않습니까? 저가 항공, 이제 미국의 저가 항공, 이제 스피릿 항공이 이렇게 또 있는데 얼마 전에 뱅크럽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구조조정을 이게 통해가지고 이제 다시 되살아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스피릿 항공이 폐업을 이제 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폐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피릿 항공은 운항을 전면 중단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이 스피릿 항공이 다시 되살아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란의 전쟁이 이렇게 또 터지다 보니까 연료비가 이제 급등을 하고 뭐 재정난이 너무나 심각하고 아무리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료비가 너무나 이렇게 또 치솟다 보니까 이게 저가 항공들은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스피릿 항공에서는 결국에는 영업 종료를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 오전부터 모든 항공편이 다 취소가 돼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즉각적인 청산 절차에 지금 들어갔다 라고 합니다. 야, 스피릿 항공으로 티켓을 이렇게 또 사신 분들은 다 그냥 취소가 된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jetfuel의 가격이 2배로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수백만 달러가 이제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스피릿 항공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돈이 이렇게 또 필요했는데 그런데 그 돈을 마련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적 자금을 넣더라도 스피릿 항공을 살려내자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요. 이게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스피릿 항공 폐업하는 길로 지금 결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스피릿 항공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17,000여 명이 이제는 일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항공사가 문을 닫는 것은 수십 년 만에 있는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스피릿 항공 그 티켓을 산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제 환불 처리가 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야,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호텔 같은 것들도 다 예약을 이렇게 또 해놨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환불을 받나? 어쨌든 간에 환불이 이제 자동으로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스피릿 항공 이렇게 또 이용을 하면서 뭐 바우처 같은 것들도 있고 뭐 포인트 결제 같은 것들 한 것들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파산 절차를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청산 절차를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돈이 남으면은 주고 아마 안 남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이제 보상을 못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스피릿 항공이 저가 항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폐업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저가 항공의 이제 경쟁사가 하나 이제 줄어든 것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저가 항공의 티켓이 가격이 아마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릿 항공이 보유를 하고 있는 200여 대의 에어버스 비행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다른 항공사들한테 매각이 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스피릿 항공은 결국에는 망했네요. 그런데 이 스피릿 항공이 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서비스가 너무나 개떡같다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엄청나게 쌌단 말이죠. 뭐 버스 타는 것보다 더 싸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또 애용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이게 너무나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서비스도 이제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제 시간에 간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또 망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애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야, 인텔이 이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1분기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놨는데 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상치가 1센트였다고요.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29센트,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야, 이거 인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네 라고 지금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매출 역시 135억 달러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예상치 124억 달러를 크게 상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늘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AI 관련을 해가지고 그 CPU 주문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늘었다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GPU뿐만이 아니라 CPU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CPU가 GPU에 비해 가지고 이제 중요했었던 게 10분의 1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4분의 1로 이렇게 또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CPU가 이제 중요해져 가지고, 학습은 GPU가 하지만 그런데 결정을 하는 뭐 추론 같은 것들은 CPU가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CPU도 굉장히 또 중요해져서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작년 대비해 가지고 22%나 CPU 주문량이 이렇게 또 늘었다 라고 합니다. 51억 달러나 CPU 매출이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이 인텔이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 은행들은 매수로 지금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투자 의견들을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도 기존의 25달러에서 100달러로 갑자기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인텔의 주가가 90 몇 달러이거든요. 조만간 100달러 또 찍지 않을까. 100달러 찍고도 막 내려가고 막, 그래서 지금은 뭐 90 몇 달러인데, 어쨌든 간에 인텔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인텔이 이렇게 또 하려는 게 파운더리이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의 반도체 칩을 이렇게 또 만들어주는 파운더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랑도 지금 협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텍사스 오스틴에다가 테라팹을 이제 건설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 기업들이 이제 쓰고 있는 그런 반도체들을 인텔의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만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텔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조만간 TSMC를 이제 뛰어넘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텔은 계속해서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수많은 이 미국 기업들이 인텔을 통해 가지고, 인텔의 파운더리를 이제 통해 가지고 칩들을 이제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인텔은 엄청나게 잘 나가겠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인텔의 주식을 또 이제 10%가 이렇게 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무조건 인텔을 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인텔은 무지막지하게 요즘 들어가지고 잘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6년도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회사,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 총회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가 이렇게 또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워렌 버핏으로부터 그렉 아벨이 CEO에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그렉 아벨이 CEO에 있는 첫 주주총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은 이 주주총회에서 회의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서 이 워렌 버핏이 95세라고
하네요. 예, 오,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이가 이렇게 또 많이 드셨는데, 예, 아벨은 내가 했던 모든 일 그 이상을 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100% 성공적인 선택이다. 라고 이 아벨을 극찬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주총회를 이렇게 또 보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은 3,974억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3,974억 달러. 297 빌리언 달러. 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은 CNBC랑 이제 인터뷰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현금을 투입을 하기에는 이상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그 가격이 너무나 높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을 때, 시장이 폭락을 할 때 그때가 진정한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네요. 그 보험 부분이 반등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18%가 이제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요 종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무디스, 코카콜라, 이렇게 이제 4개를 이제 중점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구글 주식, 알파벳 주식을 한 40억 달러치를 추가 매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40억 달러. 사는 단위가 다릅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어쨌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오펙 플러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제 증산을 하기로 합의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봉쇄가 이렇게 또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증산을 하기가 어렵지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류상으로만 지금 증산의 합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증산 규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월달부터 하루에 18만 8천 배럴 생산 목표를 지금 상향하기로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3개월 연속 인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하는 그런 국가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알제리, 카자흐스탄, 러시아, 오만, 이런 이제 7개의 핵심 국가들이 이번 결정을 이렇게 주도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가 이제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펙에서 이렇게 탈퇴를 이렇게 또 하면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는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뭐 오펙 플러스에서는 뭐 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서류상 증산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혀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뚫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제 되기까지는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봉쇄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다고 해도 수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뭐 봉쇄도 풀리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증산이 되겠느냐 6월달에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서류상의 증산에 불과하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국제 유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여전히 100달러 이상을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유가는 좀 계속 이제 비싼 상태로 유지가 이렇게 또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격은 한 좀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몇 개월 뒤에 심하게 이렇게 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LA 근처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샌프란난도 밸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도둑들이 엄청나게 기승을 부린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절도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5월 2일 오늘이네. 오늘 새벽 3시에 이 샌프란난도 밸리 웨스트 힐즈에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새벽 3시쯤에 이 범인들이, 용의자들이 어떤 주택 밖을 배회를 이렇게 또 하다가 이 집주인이 그거를 딱 보고 뭐 하는 거냐라고 했나 보죠. 그래서 처음에는 도둑들이 이렇게 또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둑들이 몇 시간 뒤에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드라이브웨이에 주차가 되어 있었던 트럭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트럭 안에는 고가의 무슨 뭐 도구들이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이 트럭이 털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그런데 와 대박. 어이가 없는 게 도둑들이 이거를 털려고 막 배회를 하다가 집 주변을 배회를 이렇게 또 하다가 집주인한테 들켜가지고 도망갔는데 몇 시간 뒤에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게, 야 진짜 대담한 그런 범행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NC노에서도 금요일 밤에 도둑이 이렇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주택에서 누군가 이제 창문을 이제 통해 가지고 침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침입을 이렇게 또 했다가 다시 도망갔나 봐요. 도망갔는데 어쨌든 간에 911 신고가 이렇게 또 접수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샌프란난도 밸리가, 여기 이제 밸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샌프란난도 이제 밸리 지역에서 수십 건의 절도 사건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체포가 된 용의자는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샌프란난도 이제 밸리를 이렇게 또 보면은 항상 좀 이제 좋은 동네이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뭐 부촌도 이렇게 또 많고, 그런데 이런 동네가 갑자기 도둑들이 많이 이렇게 들다 보니까 너무나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좀 이제 무서움에 이렇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샌프란난도 밸리 여기에 사신다고 하면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같은 거 많이 달아두시고 이 문 단속 같은 거 잘 하셔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고 있는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살고 있는 이 14살짜리 어떠한 소년이 전기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윌리를 하고 가다가 80대 노인을 쳐가지고 이 80대 노인분이 굉장히 큰 위험에 이렇게 또 빠졌다. 사망은 하지는 않고 좀 이제 크리티컬한 상태로 이제 병원에 이렇게 또 이송이 돼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분이 결국에는 일주일 만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 돌아가셨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제 일으킨 용의자는 바로 14살짜리이지 않습니까? 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기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엄마가 기소가 됐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뭐 차일드 엔델저먼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할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이제는 과실치사 혐의로 맨슬러더로 지금 기소가 되었다. 가중 기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81세이시면서 그러면서 베트남 참전 용사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요. 어디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또 가르치는 티처였는데, 그런데 길을 가다가 윌리를 하던 어떤 이제 전기 모터사이클에 쳐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다가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아동 반치 혐의, 차일드 인델저먼트로 이제 기소가 되고, 그랬다가 지금 현재는 인볼룬터리 맨슬러더로 지금 이 엄마가 기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 엄마한테 경고를 이렇게 또 줬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2025년도에 작년에 엄마한테 아들이 불법 주행을 하고 다닌다. 이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이거는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페달이 없어. 페달이 없고 굉장히 빨리 달리는 아마 20마일 넘는 그런 전기 오토바이들 있지 않습니까? 30마일, 40마일까지 이렇게 또 다니는 전기 오토바이는 도로를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자전거 길로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기 자전거만 자전거 길로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타고 있는 거는 전기 오토바이인데 이거를 이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증도 필요하고, 이 오토바이도 DMV에 가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고 인슈런스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타고 있는 것은 전기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전기 오토바이 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경찰이 작년에 벌써 엄마한테 주의를 줬다고 해요. 경고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오토바이를 그냥 계속 타게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일이 이 1년 뒤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엄마는 큰일 났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콩밥을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밖에도 이 엄마가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요. 이 아이가 윌리를 하면서 이 할아버님을 치고 도망갔나 봐요. 도망갔다가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 오토바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 오토바이 없다, 이 전기 오토바이 없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엄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수런이라고 하는 전기 오토바이다 라고 합니다. 최고 속도 58마일까지 간다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캘리포니아 법상 오토바이로 분류가 된다. 아이가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보험이 필요하고 DMV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거 아이한테 이 오토바이를 사주고 내가 타도록 내가 방치를 한 게 네 엄마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 엄마는 최대 7년 8개월형의 징역형에 이제 처해질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제발 좀 죄를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렌지 카운티 이제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엄마는 14살짜리 아들한테 살인 무기를 쥐어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미성년자 자녀를 불법 전기 오토바이 운행을 하는 것에 이제 방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수런 같은 전기 오토바이는 절대 아이들이 타면 안 됩니다. 꼭 페달이 있어야 되고 20마일 넘어가면 안 돼요. 20마일 넘어가면 안 되고, 불법 전기 오토바이들은 싹 다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그 카니발 크루즈 있지 않습니까? 이 카니발 크루즈 선에서 어떤 여성이 떨어져가지고 발코니에서 떨어졌나봐요. 떨어져가지고 사망한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의 신원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망자는 24살 어떤 여성이다라고 하네요. 브리아나 밀러라고 하는 어떤 여성이다라고 합니다. 4월 27일에 롱비치항에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해가지고 엔세나다로 이렇게 또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카니발 크루즈선 있지 않습니까? 그 카니발 크루즈선을 이렇게 또 있다가 발코니에 있다가 발코니에서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래 데크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야, 굉장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승무원한테 이렇게 또 알렸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이렇게 또 보니까 신원이 이렇게 또 밝혀졌으면서 이제 24살 여성이다 라고 하네요.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이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 여행을 갈 때에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여행 가서 이러한 좀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좀 이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프랑스 수녀님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수녀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떠한 유대인이 수녀님을 밀치고 폭행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루살렘 이 성지에서 이 프랑스 수녀님이라고요. 프랑스인 수녀님이 여기서 그냥 길을 가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이제 유태인이 이 수녀님을 밀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막 발로 차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었던 그 행인이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렇게 또 멈췄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수녀님은 이제 넘어지고 이제 발길질 당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타박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은 이제 현장에서 유대인을 이제 바로 이제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체포를 이렇게 또 하니까 남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36살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런 폭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 유대인,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전쟁도 막 일으키고 있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